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뭐 짧게라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예. 지금 이제 41년생이시고 혹시 키하고 체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키는 1m 한 50 정도 남짓되고요. 예, 체중은 62kg입니다. 그러시군요. 걸으시는데, 보행하시는데 많이 힘드세요? 걷는 데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걷는 데는 관계가 없으시고. 그럼 예, 고관절 통증 나타날 때가 주로 어느 시간대이세요? 이제 밤에 누워 있을 때. 밤에 누워 계실 때. 낮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낮에는 상관이 없는데 혹시 예. 밤에 이렇게 뭐 새우잠 같은 거 많이 주무세요? 그렇죠. 네, 새우잠 주무시는 쪽이 아프세요? 아니면 새우잠, 그러니까 양쪽이 방바닥에 다요. 양쪽에 다 양쪽이 그러세요? 다. 예. 그러시군요. 근데 이제 첫째, 예. 원장님, 예. 첫째 제가 밤에 잠을 못 자요. 불면증도 그러니까 있으시단 말씀이시죠? 찌럭거리죠. 밤에 이렇게 잠 드는 것도 힘드시고, 예. 그다음에 협착증 시술도 받으셨고 고관절의 문제도 있으시고. 예. 예, 사실은 뭐 많은 치료를 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한방 치료, 양방 치료 많이 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좀 지지부진하셨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셔가지고 전화까지 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뭐 협착증 자체도 그렇고 뭐 고관절 통증도 그렇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증상들, 밤에 이렇게 숙면이 좀 잘 안 되시는 그런 상황도 그렇고 어느 정도까지는 노화와 연관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상황으로도 보여지기 때문에 이렇게 예. 일시에 많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별로 없을 거라고 저는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치료를 포기하라는 말씀이 전혀 아니고 너무 큰 기대를 짧은 시간에 급속한 호전을 가질 생각을 오히려 하시면 안 된다라는 의미로. 왜냐하면 그런 기대를 가지는 상황에서 그게 충족이 안 되면 굉장히 마음도 불편하시고 치료 효과에 대해서 회의감만 드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꾸준하게 이게 근본적인 치료는 안 된다 하더라도 통증 조절에, 그러니까 통증의 강도를 줄이고 빈도를 좀 완화시킨다는 정도로 좀 이렇게 기대 수준을 낮추고 꾸준하게 한의원 가서 치료받으시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아기들, 그러니까 소아 청소년 환자들을 네. 주로 보는 한의원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딱 두 가지 경우의 현오색을 많이 씁니다. 첫 번째는 여자 청소년들, 좀 전에 이마성 원장님들 이렇게 경행복통 말씀을 주셨는데 여자 청소년들 처음에 이제 생리를 시작하게 되면 굉장히 배도 많이 아프고 허리도 많이 아프고 그런데 여자 청소년들의 생리통을 완화시켜주는데 제1의 처방이 당귀작약산이고 제1의 한약재가 현오색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두 번째 아기들한테 현오색을 많이 쓰는 거는 우리 애기 어디서 이렇게 특별히 넘어지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이렇게 맨날 다리만 보면은 멍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애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멍 빼주는 약. 또 이제 뭐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성형시술 같은 것도 받아서 이제 멍도 많이 드시는데 그 멍 빼주는 약이 사실은 현오색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여자 청소년들의 원발성 월경곤란증, 즉 생리통에 쓴다. 그리고 아주 어린 애기들의 잦은 멍 치료에 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현오색이라고 하는 약재가 지금 우리 황만기 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들 원래 생리통이나 이런 복통에 좀 많이 쓰는데요. 이 1995년에 경희대 한의대 부인과 교실에 나온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현오색이 임신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현오색이라고 하는 약재가 이 여성의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은 어떤 거냐면 이 자궁의 벽을 갖다가 비유된 것들을 계속 유지시켜주는 역할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임신이 되면 아기가 계속 자라려면 자궁벽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어야 되는데 이 현오색이 들어가면 프로게스테론의 농도를 낮춥니다. 그래서 이 프로게스테론 농도가 낮아지면 결국은 이게 임신을 유지를 못하고 유산이 될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 현오색은 월경통이라든가 생리불순에는 참 좋게 쓰는 약이지만 임산부들은 반드시 꼭 주의를 해서
안 드실 수 있게 해줘야 되고요. 또 시중에 나와 있는 우리 가스가 차고 소화가 안 되고 먹는 약재들, 이제 의약품들 중에서도 이 현오색에 들어있는 약재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임산부들은 이 현오색을 주의 깊게 보시고 임신 중에는 꼭 드시면 안 되는 그런 약재입니다. 첫 번째 저는 권해드리는 게 카모마일, 우리 이게 캐모마일이라고 하는 그런 차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차들, 또 한방 약재들 중에서는 진피라고 우리 지난번에도 방송했었는데 귤 껍질을 좀 말린 차들, 또 그다음에 속을 좀 지구적인 구역감을 멈추는 것들 중에서 생강이라는 우리 제일 아주 대표적으로 쓰는 생강차들, 이런 것들이 몸도 좀 따뜻하게 만들면서 이 구역감도 없애고 소화도 좀 안 될 때 쓸 수 있는 대표적인 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네. 저희 체중이랑 키가 어떻게 되실까요? 키는요, 54 정도 되고요. 체중은 47, 8, 9 정도. 오케이. 아주 뭐 뚱뚱하신 편은 절대 아니신 것 같고요, 어머님. 네네. 저기 혹시 관절이 다 그게 전체가 아프신 건데 네. 혹시 정형외과나 예. 신경외과 같은 데 가셔서 예. 검사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그 전에 정형외과 갔는데요. 그 손가락 그런 데가 아파서 자고 일어나면 이렇게 주먹을 못 쥘 정도로 아프고 통통 붓고, 그래서 손을 많이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운동을 해 그러면 좀 풀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도 손가락 맞이고 발목이고 어디가 다 아파요. 그냥 어떻게 마디마디마다. 어머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혹시 네. 다른 피를 뽑아보거나 예. 아니면 관절을 좀 찍어보거나 해서 예. 류마티스나 퇴행성 관절염 진단 받은 적이 있으신지 예, 여쭤 예. 근데 10년 넘었을 거예요. 아마 손가락에 대해서 그저 검사를 받아봤는데요. 네네. 루마티스 관절염이라 그래서 제가 위도 안 좋고 밤에 잠에서 속도 안 좋고 맨날 그래서요. 약을 안 먹고 그냥 치료를 안 받았어요. 류마티스 완전. 진단은 받았는데 약을 네. 안 먹고 치료 안 받았다는 얘기신 거죠? 네, 속이 네. 쓰려갖고. 네. 이게 지금 혹시 지금처럼 아플 때 네. 관절이 막 뜨끈뜨끈하거나 열감이 있거나 그런 느낌도 있나요? 이런 뜨거운 느낌, 관절이 뜨거운 약간 느낌. 손 맞이는 그래요, 좀. 마디는 그래요. 네. 제가 그러면 거의 어머님 예. 지금 간단히 지금 하다가 제가 끊긴 했는데, 지금 제가 말씀을 쭉 들어보니 점점 심해지고 있는 이 양태가 네. 류마티스 관절염의 전신 증세 형태의 모습으로 보이긴 하거든요. 네. 그럼 이제 어머님이 이제 사실은 체중도 많이 나가시는 편은 아니시고, 예. 그냥 상상컨대 지금 한방에서 말하는 약간 소음인과의 형태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네. 소화 흡수능이 좀 떨어지고, 예, 예. 그래서 이제 양약 같은 걸 조금 세게 먹으면 오히려 더 부대끼는 예, 예. 그런 형태의 분이라서, 사실은 류마티스 양약이 좀 잘 되는 것들이 있더라도 조금 속에 부대끼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 사실은 이미 10년 전에 진단을 받았고 병이 점점 더 심해지는 거라고 하면, 그런 느낌이라고 하면, 네.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한양방 병용 치료를 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보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정도 단계가 되면 이제 병원에 가셔서 류마티스 약을 아예 안 먹을 수는 없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근데 다만 이제 완화요법으로 한방에서 이제 봉침 같은 걸로 관절에 조금씩 넣어 치료를 해드리면 훨씬 조금 염증이라든가 통증 가라앉히는 방법이라든가, 또는 이제 살짝 전체적으로 몸의 염증을 가라앉히면서 지통시켜 줄 수 있는 형태의 한약을 쓰거나 하는 방법, 또는 관절 주변에 뜸 뜨는 방법 같은 걸로 해서 한방 치료로 조금 지금 통증을 완화시키는 방법들이 분명히 존재를 해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한의원에 가시면 훨씬 더 통증이 떨어지는 여지들이 분명히 있긴 한데, 예. 지금 얘기를 스토리를 들어보면 양방에 같이 병행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고, 네. 류마티스 상태가 얼마 정도 나빠졌는지, 사실 네. 지금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10년 전에 그 말을 들었는데 지금은 어떻게든 그보다 좀 더 심해졌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10년 네. 전보다는. 네. 그러면 이제 류마티스 약도 쓰는 단계들이 있는데, 예. 그냥 속이 불편해서 안 쓰기 시작하면 더 센 걸 써야 되는 상황이 더 올지도 몰라요. 그러면 사실은 더 어머님이
그 약을 못 드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두 군데를 동시에 치료하시는 방법으로 한번 좀 알아보셨으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요 코 속에 염증이 심해가지고 예. 약을 먹었는데도요 예. 이 역류해가지고 입안이 쓰고 밤새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래서 약을 전혀 어디든지 네네. 감기를 들어도 그렇고 약을 전혀 못 먹고 네네. 밤에 속이 이상하게 불편하고 속도 이상한 것 같고 낮에는 그렇게 좀 활동을 이렇게 했는데요 네네네. 밤에는 네네. 이상하게 온몸도 아프면서 속도 이상한 것 같고 막 이상하게 잠도 푹 못 자고 그냥 밤새도 자. 수십 번을 옮기고 이렇게 예, 어머니. 두드리고 예. 예, 이렇게 되면 이제 한의사가 어머님을 도와드릴 수 있으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 이 단계에서는 네. 첫 번째는 지금처럼 양약이든 뭘 먹든지 해서 속이 불편한 게 가장 베이스이기 때문에 네. 이 속이 불편한 것 때문에 양약도 못 드시는 상태까지 오신 거란 말이죠. 네네네. 그래서 속을 빨리 회복시켜 줄 수 있도록 한약을 좀 쓰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예. 그때 이제 배에다 뜸을 뜨거나 침 놓거나 하는 방법들 병행해서 예. 소화기를 좀 편안하게 해야지 그 다음 단계가 진행이 되니까 그걸 하는 게 1번이고요. 예. 두 번째는 1번이 된 상태인데 그다음부터는 좀 고민해 볼 부분인데 네. 류마티스 관련해서도 한방 치료를 같이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단계가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어머님이 정말 그 전에도 류마티스 관련해서 치료 받아보려고 하셨지만 너무 속 때문에 힘들었다고 하면 예. 속을 먼저 베이스로 해서 풀어주는 방법으로 한의원에서 종합 상담 한번 받아보시고 예. 조금 기운을 끌어올리면서 속을 좀 편하게 하는 걸 그걸 본 다음에 예. 류마티스 약을 조금 병행하시는 방향으로 한번 가시면 예. 그 처음보다 분명히 나으실 거예요. 아.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어머님. 한의사들 입장에서는 심플하면서도 확실한 타겟이 있는 그런 약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어혈 통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혈 통증. 그러니까 통증을 지통시키고 진통시키는 그런 형태의 약재인 건 맞는데 그러니까 어혈, 피에 뭔가 수단이 안에는 혈행 장애가 있는 거가 베이스가 되어 있는 형태의 어혈 통증에 현호색이 좀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대표적인 케이스들이 이제 그 우리가 말하는 타박 통증에서도 뭐 당귀나 청군 같이 이제 혈행을 잘 도와주는 형태, 또 피를 생성시켜주는 형태 약재도 들어가지만은 또 그런 형태의 그런 맞아서 생긴 통증이니까 그런 거를 좀 풀어주는 어혈을 풀어주는 형태의 개념으로도 현호색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그 혈행이라 그랬으니까 아까 전에 그 심장에 어떤 무리가 있거나 우리 말하는 관상동맥 장애가 있거나 어떤 또는 고지혈증 같은 것이 있거나 뭐 이런 형태로 생기는 협심증성 통증 같은 경우에도 현호색이 약재의 어떤 하나로서 역할을 차지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또 하나가 일종의 부인과의 어떤 통증인데요. 생리와 관련된 형태의 통증도 혈행이 장애죠. 그래서 생리통에 들어가고 산 후에도 어떤 식의 복통이 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현호색을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